오늘은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 저점을 한번 이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 추세가 누그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차이나 전기차 ETF가 당장 갈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탄산리튬 가격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게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조금은 다시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굉장히 많이 인하를 했었죠. 테슬라발 치킨 게임이 나타났었는데 거의 역사적인 최저점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니까 당연히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들도 굉장히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한 6.6% 가격을 낮췄고, 보시면 비아디도 한 6%, 샤오펑도 한 6%대 정도로 가격을 낮췄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매출은 떨어질 수 있고 마진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야 뭐 공정의 혁신을 이뤄서 마진율이 거의 뭐 15%대 정도 나와서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한테 이제는 치킨 게임을 좀 그만 끝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테슬라랑 16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간의 합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중국에서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압박을 그냥 뭐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좀 괜찮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차이나 전기차 ETF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딱 이 뉴스가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원래 IRA 법안 이후로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우회 방식을 가져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 문을 연 게 포드였었죠. 포드가 CATL이랑 합작을 해서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까보면 포드가 100% 지분을 보유해서 소재지는 또 미국이고 소유도 미국이죠. 경영도 미국이지만 CATL은 어찌 보면 로열티를 수취한다, 그런 방식으로 우회 진출을 한 것 같아요. 포드가 이렇게 진출한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질세라 중국 업체들이랑 합작해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ATL 말고도 고션 같은 곳도 양극재, 음극재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고션 같은 경우는 유럽의 폭스바겐이 지분 25% 정도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죠. 그래서 경영은 사실상 중국이랑 유럽이 같이 한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중국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럽이랑 미국, 그리고 아니면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좀 합작해서 우회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미국 시장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시간주 정부에서는 포드 배터리 공장에 2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드에 이어서 테슬라까지 미국에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아디도 해외 투자를 점차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45억 위안 투자해서 세계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브라질은 남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요 점에 대해서도 좀 우회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유럽에도 좀 이미 진출을 하고 있죠. 프랑스에도 진출하고 있고 이탈리아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신에너지 자승용차로 뭐 일본이랑 독일, 호주, 그리고 브라질 전 세계 53개 국가 및 지역에 이미 진입도 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CATL이랑 비아디와 같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만 갇혀져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점은 뭐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핵심 광물 정제 시장은 중국이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뭐 생산 기준으로는 호주가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칠레가 30%인데 정제 쪽으로는 중국이 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중국 업체 뭐 텐치 리튬이나 간펑 리튬 이런 곳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호주야 그래도 다행히도 미국이랑 우방 국가니까 괜찮은데 칠레도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칠레는 최근 들어서 국영화하고 뭐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조금은 불안한 것 같기는 해요.
리튬뿐만이 아니라 니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니켈의 생산 점유율은 인도네시아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제 쪽은 니켈은 거의 70%가 중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완전 미국 편이라기보다는 중국이랑도 어느 정도 좀 관계에 있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어찌 보면 핵심 광물에 있어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가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정제시장에서는 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콩고 같은 경우도 중국이랑 사이가 그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보다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망간이랑 흑연 같은 경우는 정제시장에서 중국이 그냥 완전 다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망간의 정제 점유율은 중국이 93%, 흑연은 음극재에 쓰이죠. 중국이 거의 10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업체들 포드랑 테슬라 같은 경우도 완전히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보다는 그래도 우회해서라도 조금 중국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포드 CEO 같은 경우는 생산 같은 경우 완전 미국이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이런 쪽에서 중국의 입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보인 것 같습니다. 수소나 리튬 점유율도 중국이 대부분입니다. 간펑 리튬, 그리고 테니 리튬, 야화, 텐치 이런 곳은 전부 다 중국 업체들이죠. 그리고 2등은 알버말이 한 18% 미국 업체죠. 그리고 리벤트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벤트 같은 경우는 호주의 알켬이랑 합작을 하려고 그러죠. 합작이 아니라 합병이죠. 여튼 중국 업체들이 수소나 리튬 쪽으로도 점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2027년도에는 미국의 앨버말이 가장 많은 캐파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등은 칠레의 SQM이라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간펑 리튬이 뭐 3등으로 차지하고 있고 알켬은 호주 회사죠. 좀 시간이 지나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업체들보다는 미국이랑 호주 아니면 남미 국가 이런 쪽에서 캐파를 더욱더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급처를 찾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이 점은 조금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 당연히 중국이 전 세계 독보적인 1등입니다. 유럽이 2등이고 3등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중국이랑 유럽이랑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밑에 보시면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IRA 법안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재작년도에 106% 정도였던 게 작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47%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IRA 세부 법안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7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그렇게까지 꺾이지 않고 쭉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느낌이고 같이 침투율도 보시면 아직까지는 7%, 10% 미만이지만 올해는 11%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19% 갑자기 뭐 2배 정도까지 증가를 하죠. 그리고 27% 쭉 가다가 2030년도에는 전기차 시장이 65%까지 침투율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침투율도 중국이랑 유럽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 미래가 확실히 밝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말고도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당연히 중국이랑 유럽의 배터리 시장이 가장 큰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 60% 성장하고 있고 올해는 82% 성장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80%, 중국이랑 유럽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르죠. 이렇게 쭉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러면서 셀이랑 모듈, 팩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전기차 대당 용량을 보시면 미국이 가장 큽니다. 미국은 SUV를 선호하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대당 용량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같은 에너지 용량을 내려고 하면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보시면 IRA 세부 법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배터리 부품에는 50%,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랑 친한 국가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해야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2029년도 들어서는 배터리 부품에는 거의 100% 정도를 미국의 우방국에서 수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 때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의 1등은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삼원계 배터리가 6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LFP 배터리는 3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36%는 대부분 중국 로컬 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 EV 배터리 출하 비중을 보면 LFP 배터리가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중국 내수 시장조차도 LFP 말고 10개 중에 3.5개 정도의 전기차 업체들은 3원계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는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도 사용하고 요런 점 때문에 이렇게 3원계 배터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3원계 배터리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 로컬 업체 내에서만 거의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완성차별 LFP 배터리 탑재량을 보면 비아디가 가장 많고 테슬라도 그래도 15GWh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덕을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고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으로 보내는 뭐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중국을 제외한 완성차별 LFP 탑재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그나마 CATL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 시장에서 LFP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비아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비아디는 뭐 14,000대? 작년도에 14,000대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20만 4천대 정도가 나오죠. 테슬라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규모가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3원계 배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 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IRA 법안 때문에도 그런 거죠. 그 점에 있어서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의 성장률이 가장 빠른데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요와 공급을 보면 미국 배터리 시장은 확실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요거는 2026년도 들어서는 조금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 3사의 북미 캐파랑 실제 공급을 보면 캐파 대비해서 실제 출하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고션이나 아니면 포드가 CATL이랑 합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이는 것만큼 남은 물량은 중국이 조금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확보 배터리 캐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를 확보한 수치가 보면 GM이랑 포드, 스텔란티스는 좀 많은 편입니다. 테슬라는 뭐 당연히 많죠. 근데 도요타 아니면 르노, 닛산, 폭스바겐 이런 것은 우리나라 배터리 수주를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요 업체들은 위에서도 보시겠지만 유럽계 르노, 닛산이랑 폭스바겐, 다이머, BMW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보다는 중국이나 유럽 자국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 중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보호무역이 시장의 화두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유럽 배터리 업체들을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일본의 파나소닉이랑 협력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어찌 보면 추후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유럽 완성차 업체들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GM이랑 포드가 1, 2등을 다투고 있고 그 밑에 스텔란티스랑 일본의 토요타, 혼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지금까지 있는 자동차 모든 거를 통틀어서 점유율을 나타낸 거고 새롭게 전기차를 판매하거나 이런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은 유럽이랑 일본의 자동차들은 그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판매하던 자동차들은 많았는데 전기차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잘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오히려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는 GM이랑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데 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협력을 하기는 조금 그렇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랑 잘하고 있고, 더군다나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SUV를 많이 쓰는데 같은 에너지 용량을 내려면 LFP 배터리가 확실히 삼원계 배터리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삼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중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기차 주행거리는 점점 더 이렇게 피크를 치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LFP 배터리가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요거는 IRA 법안 이후로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데, 중국 업체들이 진출을 하려면 미국 업체들보다 유럽 업체들이 먼저 더 우선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중량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국 업체들이 쉽사리 미국에 진출하는 거는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국 업체들이 가져갈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업체들만큼 그렇게 파일을 더 쉽게 더 많이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관련돼서도 시장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훨씬 더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내년 기준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42배 PER을 받고 있고, 삼성 SDI는 그래도 좀 싼 편이에요. SK이노베이션은 요거는 지금 정유, 뭐 에너지 요쪽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SK온만 따로 떼어서 보면 PER이 훨씬 더 요거보다 아마 높게 형성이 되겠죠. CATL은 좀 싼 편입니다. 15배밖에 안 됩니다. BRD도 21.6배, 이브에너지는 14.3배, 고션은 25.3배, 파나소직 일본 기업은 13배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훨씬 더 멀티플을 좀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ETF가 확실히 좀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지기도 했고, 주가가 떨어진 기간도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폭도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으면서 진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우회해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중국 전기차 ETF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망한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투자해 볼 만한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세가 완전히 따라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BRD 주식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